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품목이 좀 애매하죠. 월동무, 월동배추. 무하고 배추는 있다. 그 다음에 쪽파, 당근, 메밀, 시금치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빠졌어요? 대파 빠졌죠. 다 들어가면 약관에는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만들 당시에 약관에가 그 품목들이 좀 없었던 것들을 2021년도. 왜냐하면 작년에 이 업무 방법이 2021년도에 만들었잖아요. 올해. 근데 이걸 2020년도 약관으로 갖다가 약간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내년도 시험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때 되면은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약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전 품목이. 네, 단호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이하고 후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된 거 얘네들이 후조사 대상이 된다. 후조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지, 폐기 확인하는 게 후조사. 그래서 여기 있는 품목 말고 이걸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추는 무슨 배추 있다고 그랬어요?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그 다음에 무는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배추 품종이 있어요. 배추 품종 이름이.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을 이겨야 되잖아요. 겨울을. 추위에 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김장배추 품종이 이 김장이기 때문에 겨울 안 넘기죠. 그럼 김장을 2월 달에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3월 달, 4월 달. 그죠? 좀 느낌 이상하죠. 그분들은 삶이. 그래서 김장은 겨울에, 이제 겨울 대비하기 전에, 이제 겨울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품종이 뭐냐면 남도장군. 장군이요. 이게 동장군이 와도 발로 차불난다 얘기예요. 그렇게 겨울 이 배추 품종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농민들께서. 그래서 품종이 조선 남도장군이라고 써도 느낌이 동장군을 내 이겨버리라고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이렇게 보고요. 겨울을 남기는 월동배추, 월동 있죠. 얘네들은 이제 더 센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영화 보셨나요? 막 이렇게 물론 착 뿌리면 다 얼어버리는 영화 있는데 쫙 뿌리면 다 없디요. 왜 그러면? 그러지. 그 배추 품종이 겨울왕국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격증 따면 이 감탄을 이렇구나. 온통 겨울 속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자란다. 이게 겨울왕국. 그죠? 이게 원래 품종이 제일 이제 좀 게 남도 장군. 그 다음에 센 게 남도 대군. 대군은 뭐예요? 대군은 왕 동생이죠. 그죠? 왕 동생이 보통 대군이잖아요. 그래서 장군 우게요. 그러잖아요. 장군이 대군한테 가서 그래도 무릎 꿇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가 뭐예요? 겨울 왕국이에요. 그런 식으로 품종이 좀 달라요. 근데 그 품종이 다르다. 우리는 조사할 때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추를 보고 진짜 이게 겨울왕국이냐, 겨울왕국이냐, 이게 남도 장군이냐, 그죠? 남도 대군이냐, 구분할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손해평가사예요. 그냥 무조건 왕국이에요. 그래, 아이고 왕국 날 새죠. 겨울 새죠. 오케이 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월동 배추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왕국이면 그게 왕국이 시켜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 따면 알려드릴게. 자격증 따면 전화 주세요. 겨울왕국, 남도대군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죠? 재밌죠? 왜냐하면 현장 가시게 되면 참 우리가 몰랐던 것들 참 많이 압니다. 우리가 이 통신대학교 농학과를 많이 다녀요. 손해평가사 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재배학을 다시 배우려고. 잡초, 병해충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배우려고. 이제 농학과를 많이 다니십니다. 또 축산 쪽 많이 공부하시고. 근데 거기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거기서 배웠는데 현장에서 안 맞아. 구분을 못 하겠어. 여기 배웠단 말이에요. 제주. 근데 거기가 구분을 못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계약자하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모를 때는 들으면 돼요. 계약자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럼 간단하게 살짝만 질문해봐. 왕국은 어떻게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이리 와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배울 때는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잖아요. 예, 그렇게 딱 배웠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집 가, 이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써먹어. 아, 왕국이고만요. 그럼 우치가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월동이시죠? 그럼, 와, 그럼 이제 소문이 나. 아, 이 선수들, 안 놈들 와버렸다. 우리 동네에. 뭔가 안 놈들이다, 이것은. 눈빛이 다르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뭉텅이하고, 뭐, 몰라요. 이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도. 왜냐면 마을이니까. 마을이니까. 한 마을만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제 지역 마을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소문나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공정하게 하시죠. 공정하게 다 잘 하십니다. 자격증 따면 그 자격증의 퀄리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잘 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그때 제가 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벼소 손해평가 했는데 할머니가 이 그 네발 전동기를 타고 오셨어요. 힘드시니까. 평가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와서 칼을 들고 오셨더라고. 큰 칼 아니고 과도. 그런데 뭘 찔러가지고 주신 거예요. 보니까 감이에요. 단감. 안 먹는데, 아, 괜찮습니다. 나 얼른 조사할게. 했는데, 할머니, 암이, 이러면 손으로 잡았고, 이제 안중에 이제 주는 거예요. 손으로. 깎았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데 농지, 산속에가 농지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벼가 안 심어서 느낌 돼서, 현자가 사진 찍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 해지시켜야 돼. 그런 거. 벼가 없을 때는. 산속 다 찾아다닙니다. 집원을. 그럼 찾고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 또 만나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할머니 3분 계시더라고요. 커피를 타주세요. 종이컵이 아니라? 그렇죠. 커피, 옛날 그, 낮은 커피 있죠. 그래서 이제 바쁘셔가지고 이게 좀 덜 그랬는데, 그놈을 밀크 커피를 타셨는데, 이게 이제 먹으라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계속 잔을 돌렸죠. 저도 머리가 돌아갔는데 잔을 돌려. 그랑께요. 부으면서 그랑께. 그러면서 시골에서는 무조건 그랑께가 최고입니다. 왜 돌려요? 한 번에 먹으려고 그러지. 한 번에 마시려고. 네. 그래서 그랑께요 하면서 한 번에. 그랬더니 한 잔 닮은도 한 잔 더 하라는 거예요. 얼른 왔습니다. 이제는 바쁘다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 가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내가 깎아주니까 그 청결치 못해서 안 먹은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볼게요. 생산보장 손해조사입니다. 고추, 브로콜리, 외입니다. 생산보장 손해조사는 고추, 브로콜리, 외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피해사실 확인조사 할 때,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가. 피해사실 확인조사 품목이 고추하고 브로콜리 빼고 난 나머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와 경작불능 할 때의 식물지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뭐다? 손해보장. 생산보장, 손해조사를 한다. 생산비 보장,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생산보장은 전계약자 피해 미비, 자기부담 비율 미만 사고. 지금 얘네들은 지금 자기부담 비율이 지금 20, 30, 40%를 갖고 있는 바짝물 품목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3%, 5%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예요. 경작불능 보험금 30%짜리 가입했다. 얼마나 간다고요? 100 마이너스 30 하면 몇 남아요? 70 남잖아요. 나누기 절반 딱 깔으면 얼마? 35%. 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20%부터. 10%부터 없습니다. 10, 15는 없고 20, 30, 40%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부담 비율. 피해가 딱 보니까는 이게 수학이 조사를 갔더니 피해가 한 100제곱미터가 이제 고사됐어. 900원 이상 없어요, 이제. 그럼 피해율이 몇 프로? 식물지 피해율이 예를 들어서. 식물지 피해율 몇 프로입니까? 죽어버렸으니까. 10%죠. 근데 이거는 손해보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부터 있다고 그러세요? 20%부터 피해가. 그래서 얘는 안 하죠. 이게 자기부담 비율 미만을 사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 미미라고 해요. 미미. 피해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 미미, 자기 부담 비율 미만 사고. 이렇게. 손해조사를 실시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 품목은 사고 접수가 되면 바로 조사를 합니다. 생산비용 손해조사를. 자, 그래서 71조 한번 볼까요? 생산비용 손해조사는 다음 과목에 들어간다. 포사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부분은 이제 포사하는 재해를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옮겨 쓰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기상청 자료 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조사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조금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이제 일자조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고 발생 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가 언제 났냐? 라고 하는 거. 자, 그래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자,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고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 사고 발생일은 재해가 끝나는 날 가로 열고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 즉 가뭄이니까 비가 불면 가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뭄이 쭉 되다가 뭐 7월 30일 날 비가 왔어. 그러면 가뭄은 언제까지 가뭄이었어요? 그렇지. 비 온 날은 가뭄이 아니니까 그 전날까지 가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7월 29일이 뭐다? 사고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우일 전날을 사고가 난 발생일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 일자조사를 통해서 사고 발생일자를 알고 뭘 안 하면 일자조사인데 이 일자조사는 생장일수, 수학, 일수 등을 알기 위해서 일자조사를 합니다. 자, 도대체 뭔 소리냐? 이 사고 발생 일자는 경과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일자를 정해요. 경과 비율 하고 있으면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고추가 됐든 브로콜리가 됐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즉 수확이라는 건 뭐예요? 고추는 빨간 고추를 따기 위해서 고추를 보험에 가입하고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추는 정식하고 한 60일이 지났다. 그럼 아직 빨간 고추가 안 남았어. 그때 사고 나면 수확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슨 사고라고 하냐면 수확기 이전 사고라고 해요. 수확하기 이전에 사고가 났구나. 즉 보험사고가 태풍이 됐든 병충해 됐든 간에 고추 같은 경우 수확기 이전 사고라고요. 만약에 고추를 심었는데 한참 수확을 하고 100일 지났어. 그래서 한참 수확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정식하고 한 120일째 되는 날 이때 사고가 터졌다더라 라고 한다면 지금 한참 따고 있을 때 병충해가 발병했거나 태풍이 왔거나 뭐 이런 거 가뭄이 왔거나 이럴 때를 뭐냐면 수확을 한참 하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 쓰겠어요? 수확. 그렇지. 수확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경과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기 이전 사고 때는 시간이 100일째 동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비가 계속 투입되죠. 100% 투입될 때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정식했어요. 여기가 100일이에요. 100일. 그러면 날짜가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80일, 100이라면 자,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총 생산비가 100%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100일이. 그러면 처음에 얘를 알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 처음에 할 때 55.7%면 7%, 557만 원, 1000만 원이면 557만 원 들어갔고 그 443만 원 갖고 100일 동안 쓰는 거였잖아요. 그때 50일쯤 되는 날 사고가 터진 거다고. 70일쯤 되는 날 사고가 터진 거다고 한번 보게 되면 다르죠, 맛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율이 적게 들어가죠. 생산비가. 그죠? 그래서 수학기중 사고 때는 시간이 100일째까지는 계속 생산비 투입이 많아지죠. 이 보험은 뭐만 넣었다고요? 생장기 생산비만 보장이 됩니다. 키울 때 생장기. 수학비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100일이 되면 이게 빨간 고추, 이제 홍고추가 싹 나요. 나요? 아니, 저예요. 사투리 쓰지 말아. 그래서 홍고추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를 수확할 거 아니에요. 수확을 하면서 들어갔던 생산비를 회수하겠죠. 수확하면서 거기 이제 고추에가 달려있는 생장기 생산비들을 같이 이제 정성을 따니까 내가 투입했던 생산비가 회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수학기중 사고 때는 시간이 경과되면 잔여 있는 생산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요.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50일간 수학을 한다. 50일간. 근데 수학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게 수학 개시, 시작한 날로부터 뭐 25일째 되는 날 사고가 했다더라. 그러면 총 들어간 거 생산비 중에서 얼마 남았어요, 이제? 50%가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만 이해하시오. 즉 뭐냐, 수학기 이전에 사고 나면 그 날 때마다 계속 시간이 지나 경과했던 며칠까지 100일 동안은 생산비가 계속 투입이 돼요. 하고 100일이 딱 되면 그때부터 생산비가 이제 딱 중단되고 수학비가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할 거지 사람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보험 가입 안 한 거예요. 수학비는 안 들어가고 생산비 투입했던 생산비를 회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고추하고 같이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기 중 사고 때는 시간이 경과하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들어요. 경과 비율이. 근데 수학기 이전 사고 때는 시간이 100일로 가까워질수록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커지는 효과를 발생하죠. 자, 10일째 되는 날 사고 났다. 정식하고. 그럼 얼마예요? 550, 만약에 1000만 원이면 7만 원에다가 플러스 44만 3천 원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50일째 된 날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얼마예요? 557만 원 플러스 443만 원의 절반이니까 220만 원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77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갈수록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게. 그래서 수학기 이전의 사고 때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보험, 경과 비율,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가입 금액에 딱 1000만 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생산비 딱 1000만 원, 100일째 되는 날. 그쵸? 딱 하루 그래, 하루. 그러면 최대치를 보험에 가입해 놓은 거라고요. 잔존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이 최대치를 가입해 놓은 게 그 딱 100일째 되는 날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걸어 놓은 거지. 제일 센 거, 이제. 그날 들어간 거. 이 이후부터는 다 적죠. 100일을 중심으로 이 전이나 이 이후나 다 가입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과비율은 뭐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잔여 생산비가 얼마냐? 투입되는 생산비가 얼마였냐? 잔여 생산비, 수학기중 사고 때는 잔여 생산비고 이때는 뭐예요? 지금 투입했던 생산비는 얼마냐?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은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야겠잖아요. 그거 산정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수학기 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경과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경과 비율 아까 그랬죠. 알파라고 했죠. 알파가 뭐라고요? 그죠? 8글자 쓰기 싫으니까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에 투입된 비용. 그죠?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 거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라는 뭔 말이에요? 초기에, 즉 100%에서 초기에 투입된 비용 뺀 나머지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이 나머지 가지고 며칠간 돈을 투입했냐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투입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를 표준, 그렇죠? 생장일수. 여기를 생장일수라고 해요. 그래서 일자 조사를 왜 하냐면 이 생장일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일자 조사.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야 개념을 아시니까.
자, 그러면 알파는 당연히 준비기, 생산비 개수로 고추는 엇방대로 하면 55.7%, 브로콜리는 50.9%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장일수입니다. 생장일수는 뭐예요? 수학기 한창 크는 거니까 수학기 나오잖아요. 수학기 이전 사고라고 하잖아요. 한창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언제부터? 정식일로부터. 사고일.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지났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정식은 뭐 5월 1일 날 했어. 사고는 아까 5월 10일 날 했다면 며칠 지났어? 10일 지났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식은 4월 20일 날 했어요. 사고는 5월 10일 날 했어요. 약 뭐 한 20일 지났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게 이제 경과일수. 그게 뭐 일자조사예요. 그걸 통해서 일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사고 발생일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집에 이제 표준 생장일수는 정해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 표준 생장일수는 업무 방법 보면 나와 있어요. 표준적인 생장일수예요. 자, 고추는 며칠이냐면 석 달 열흘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입니다. 이건 기억 좀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안 물어보면 이걸 쓰셔야 되거든. 조건 안 주면 여기다 100일 쓰셔야 돼. 여가 100일 넘어가기 전에는 여기에요. 수학하기 전이었으니까 수학기 전인 게. 그러면 이때의 지금 핵심은 얘예요. 얘가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태풍이 5월 10일 날 불었다. 그럼 뭐 끝나죠. 5월 10일 사고 일자 딱 정하면 되죠. 정식은 5월 1일 날 했다. 태풍 5월 10일 날 불었다. 며칠 지났어요? 10일 지났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10일 경과했어요. 근데 가뭄이에요. 가뭄이 지금 정식은 5월 1일 날 했는데 비가 계속 안 와. 뭐 5월 25일 계속 안 와. 그때가 이제 물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스프링을 돌리는데 5월 25일도 안 와. 그래서 5월 28일째 된 날 비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정식이 5월 1일 날 했다고 해요. 가장. 근데 보상하는 쟤는 가뭄이었어요. 가뭄이 있는데 비가 계속 안 오다가 첫 강우일이 언제냐면 5월 30일이라는 거예요. 5월 30일. 5월 30일 하면 5월은 31일까지 있나요? 네, 31일까지.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30일. 이렇게. 5월 31일 날이 비 온 날이에요. 그러면 사고일자는 며칠이라고요? 5월 30일. 그러면 경과일수는 며칠이에요? 5월 1일부터 사고가 5월 30일. 이런 때는, 이런 구조면 사고일자는 5월 30일이고, 생장일수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과일수 30일이 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뭄 기간 중에 그 첫 강우일, 비 오기 전에 내가 우리 각시하고 외국을 나가야 돼. 지금 외국 나가는 게 꿈 같은 일이죠. 옛날에야 뭐 막 나갔지만. 그래서 외국을 나가야 돼.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고추가 모이고. 그래서는 계약자가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가뭄으로 좀 고추가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좀 와서 조사 좀 해주라고. 사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비 오고 나면 바로 조사해야 돼요. 비 와야 이 날짜가 확정될 거 아니에요. 비 오고 나면 저는 비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런가. 그냥 20일 날 와서 해주소. 20일 날. 이제 이때 이렇게 됐는데 조사는 언제 했냐? 5월 20일 날 했어. 20일 날.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만약에 출제자가 만약 자, 이 계상농지 고현석이의 고추농지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식은 5월 1일 날 했고 첫 비가 온 날은 5월 30일이다. 근데 조사는 5월 20일 날 이루어졌을 때 이때에 경과비율을 산정하세요. 산정되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경과비율은 이 일자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장일수를 알고 싶어서. 생장일수를. 이건 그러면 이게 지금 품목이 고추라 라고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알파는 얼마라고 우리가 이제 엇방도를 한다면 55.7%. 그러니까
지수로, 얘가 이제 지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면 0.557. 됐죠? 플러스 1 마이너스 0.557. 하면 되죠, 이렇게. 네. 요것이, 요만큼 쓸게요. 뒤로 물리니까. 0.557. 플러스 1 마이너스 0.557. 그럼 이 두 개 맞았죠, 이제? 이거 썼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여기서 1 빼니까 0이마,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잖아요. 이래서 0.557을 빼고 해버리니까, 뭐 1이네, 뭐 0이네, 뭐 이러고 계시면 겁나게 위험하고, 사칙연산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얘 계산하고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호박이 들어가면 얘는 제일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 공학유기생이 때려 넣으면 지가 답을 딱 줍니다. 여기에 뭐라? 생장일수. 생장일수는 며칠 넣는데 이 조건 줬어. 며칠 넣어요? 20일 넣는다, 30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이제. 자, 이 날이 이제 출제자 그래. 조사한 날이 20일이고, 이때는 정식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다 조건 줘. 이때는 첫 강우일이니까, 이 첫 강우일은 30일이니까 얘는 뭐예요? 정식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으면 이때의 경과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품목은 고추니까 표준 생략일수 며칠이에요? 100일. 여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몇 넣어요? 20 넣습니다. 30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그러면 경과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과비율만 물어보는 문제. 심플하게 경과비율만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되면 동영상 지금 찍고 있잖아요.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엄청 자세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5점짜리 작년에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15점짜리. 이거 이해해버렸잖아요, 이제는. 이거 이해 못하면, 당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시죠? 네. 해외여행 가다 보니까, 비고 뭐이고, 얼른 와서 조사해. 그러면서 또 친절해요. 정식으로 20일째 날이라고 딱 정해줬어. 이것은 초일 불사집이 나는 19일로 해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냥 조건 준 대로 20일 됐다. 경과됐다. 그럼 20일. 30일 됐다고 조건 줬으니까 30일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가뭄이 지속되는 기간에 조사했을 때의 경과 비율과 그 다음에 첫 강우일이 발생했을 때의 경과 비율 두 개를 각각 구분해서 경과 비율을 산출하시고 그럼 여기다 30 넣어서 산출하고 20 넣어서 산출하면 되겠죠. 두 가지 답을 끌어내 주시면 되지.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내가 또, 이렇게, 잠깐만요.